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박현상 부장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간이 FOMC 주간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오후에 걱정했던 건 WWDC라든지 그리고 그 엔비디아 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열어봤더니 어땠습니까? 그냥 그랬죠. 항상 저희가 미리 떠들었던 거는 그냥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니까 좀 올랐다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는 FOMC 때까지는 일단 지수가 급격한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오늘도 개별주 플레이 아마도 가는 플레이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좀 내려버리면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좀 우리 지수를 좀 사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뭐 일부 테마성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 섹터의 쏠림일 수 있고, 이런 플레이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드할 줄이야. 정말 이렇게 거칠 줄이야. 터프할 줄이야. 역시 국장은 국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게 잠깐 수급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2,000억 정도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막상 오늘 수급 보시면 하이닉스 1,100억 샀거든요. 야.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대형주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잘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결국은 대형주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만한 종목이 없다. 오늘 신고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의 편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00억을 매도했거든, 외국인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HBM 관련한 가시성이 나오기 전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과했다 싶어가지고 올린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트레이딩을 할까? 사실은 근데 막상 우리는 HBM 이슈 가지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막상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2주 동안은 외국인 선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랑 중요할까?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수요일 날 밤에 CPI라든지 새벽에 FOMC, 그때까지. 그러면 하루 거래일 남았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아마도 이런 뭔가의 섹터 편식 혹은 이쪽에 갈 수 있는 이런 섹터, 뭐 어쨌든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싶은 거고, 오늘 이제 뭐 얘기 나온 게 바로 말씀드려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이준 대표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번? 제일 많이 들은 네. 질문이요. 제가 오늘 다섯 번 들었습니다. 내 거 언제 가요? 그거는 항상 듣는 디폴트 항상 값이 듣는 거고. 그건 빼고요. 그건 빼고. 새로운 거. 글쎄요. 2차 전지 사요? 그렇죠. 2차전지 더 가요입니다. 음. 지금 시장에 우리 가족분들 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어제 종목들 빈거래가 상한가 칠 줄 아셨습니까, 대표님? 야, 정말 그 식음료주가 그럴 줄 몰랐지. 그렇죠. 이게 시장이, 저는요 오늘 섹터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매매의 결이거든요. 지금은 강력한 쏠림입니다. 강력한 쏠림. 근데 그 강력한 쏠림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그러니까 내일도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모르는데 오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같은 결, 그러니까 어제 빈거래 같은 주식 투자 했는데,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같은 결로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까지 시장을 참여했던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면, 그럼 오늘 내일도 다음 날도 전력기기 오늘 안 갔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렇게 세상 날아갈 듯이 가다가. 그러니까 예. 이게 요즘 그 페이크가 너무 많아. 거짓 그 상승.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페이크라 그럴 수도 있고, 베팅하셨던 분이 다음날 안 했으니까 파니까 또 그게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베팅을 했다가도 그 다음날 안 가면 바로 시가로 던져버리는 게 트레이더들의 특성이긴 하니까. 그러면 그 트레이더들 말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은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이랑 오늘 제가 오후에 헛헛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거죠. 내일을 다 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들 입장에서 저희를 봤을 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당장 어느 섹터가 매매하다 보면은 내일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오후에 살짝 보이긴 했어요. 그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요즘처럼 그 터프한 강력한 쏠림이 계속되는 이 시장 내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내 돈이면은 할 수 있지만 내 돈이 아닌 이상 혹은 위탁을 받거나 혹은 책임이 있는 자금인 이상 이런 것들은 내가 의사결정을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라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구조 자체가 증권사 직원들 혹은 스윙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저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오늘 2차 전지의 결을 제가 나온 게 바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선배님 여러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근에 급등하는 섹터의 기본적인 결은 뭐냐면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그 기관들이 들어온 논리가 조금은 시간이 남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인터 배터리가 다음 주 19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난주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막상 CATL 보셨나요? CATL이 어제 오늘 이틀 부러졌어요. 그 유럽에서 관세 매긴다고 했으니까 25%. 근데 사실은 그거 한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산업의 변화는 매크로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CATL 부러지는 거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저희 2차전 추천할 때요. CATL 오른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차전 추천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2차전지 부러지니까 추천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 기관권에서 다음 주 인터배터리 행사에 따른 미리 선 매수가 들어오는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금의 업황이 그것들이 몰리니까는 급등이 나오는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로 그럼 반대의 경우인가 뭐가 있을까요? 반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쪽 섹터 종목들의 주식을 팔아야 돼. 정확하십니다. 현금을 예.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놈의 이 기관. 그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애플 관련주를 보면서 저도 좀 많이 했죠. 오늘 BH가 14% 부러졌어요. BH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단단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한 1, 2주 전에 레포트 같은 거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 업사이드 다 좋았어요. 파이nem텍, 폴더블 관련 되게 좋았거든요. LG노텍 다 부러졌어요 오늘. 근데 수급 열어보시면 기관들에서 많이 때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샀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매매의 스킨 구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안타까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왜냐하면 올랐으면 이해를 해요. 사실은요 BH 이런 것들은요 최근 2주 동안 시세 없었습니다. 시세 없었어요. 거의 3주 전에 미리 쐈지 2주 동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멘텀 남아있고 그 위치 차트 깨지지 않으면은 홀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눕고 있는데 애플 어제 실망했나요? 실망했죠. 했는데 개인적으로 실망 안 했어도 오늘 빠졌습니다. 왜냐면 세론이니까는. 재료 소멸. 그렇죠. 재료 소멸로. 네, 그러니까는 오늘 2차 전지의 급등과 좀 이따 디테일한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급등과 애플 관련주의 하락 그리고 오후 들어 나타나는 몇몇 그 우리 고래 관련주들 그렇죠. 영일만 시추 관련주들의 느낌 이 세 가지로 조합을 해볼까요? 오늘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뭐요? 아, 그렇지. 막걸리. 아, 막걸리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나오셨네. 근데 막걸리도 얘기 나온 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어제 빙그레가 쏘고 어제 못 쐈으면 농심이 또 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무거웠던 빙그레는 제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가벼워졌어요. 해볼 만한 종목이 됐죠. 근데 농심은 제 기준 아직도 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오리온도 어제 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변동성 순서로 봤을 때는 빙그레, 농심, 오리온 순이죠. 그 앞단에 뭐가 있습니까? 삼양식품의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어제 혜태가 하나가 7만 원, 과자가 7만 원 1이었나? 어제 기준이죠. 근데 오늘 아이디어가 탁 도는 거야 아침에 한 9시 반 10시 사이에 K푸드 하면은 막걸리 아니겠어? 이게 도는 겁니다. 정말로요. 난 맛동산을 떠올리는데. 아니 건전하신 대표님. 맛동산. 근데 그게 회자가 확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소속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걸리.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잘 안 붙다가 시세가 붙으니까 우리가 손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의 차트 한번 보세요, 가족분들. 국순당 한번 오르면 그래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변동성 플레이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막걸리로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응신료 잠깐 얘기 드리자면 이제 우양이 쐈어요. 삼양식품이 쏘긴 했지만 네. 우양이 이제 그 실체를 보여준 거죠. 증권가에서 우양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밸류가 보인다는 거예요. 커버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분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냐면 주식 입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반도체든 뭐든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을 봤을 때는 딱 한 가지거든요. 숫자예요, 숫자. 숫자. 예, 그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은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그건 공인된 분들입니다. 공인된 분들이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 숫자가 보인다라고 한 순간 그 밸류를 맞추려고 쫙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양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에는 김도 들어가니까 이제 CJ 시푸드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막걸리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심했다. 솔직히. 근데 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팔았잖아요. 많이 판 것도 아니고 기관들도 소폭했고 이거는 FOMC 주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국채금리라도 좀 빠졌으면 좀 방향성 위로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두 번인지 한 번인지 이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막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늘 내일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 같은 약간은 강한 종목들, 강한 종목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내일까지는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화제는 뭐 우리 2차전지 얘기했지만 2차전지 가운데서 우리 전통적인 강자들은 좀 어려웠고 네. 에코프로라든가 네. 다 어려웠고 양극재 쪽, 뭐 포스코 퓨처엠이야 4%대 급등 나왔지만 이게 지금 저 실리콘 음극재 이게 가장 화두에 뜬 것 같아요. 거기다 리튬주. 네, 이 두 가지인데 대주전자 재료가 좀 오랜만에 볼까요, 우리 가족분들? 이거 볼 필요 없죠, 대주전자가 이제까지 끌고 왔다면 오늘서부터는 분위기가 나노 신소재라든가 맞아요. 예. 이제 바톤을 좀 받는 느낌? 그리고 섹터로 퍼지는 느낌? 맞습니다. 저는 바톤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형님 가니까 따까리들이 막 따라 붙는 그런 느낌. 내가 나노 신소재를 들고 있으면 한 대 때렸다니까. 뭐 근데 나쁜 건 아니죠. 주가 저기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뭐 올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근데 오늘은 다 급등해서 기분 좋으실 거야. 그래도 2000년 보유자분들은 그간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베니핏을 느끼실만 하고요. 충분히 그러나 차트 잠깐 볼게요. 최근 시장의 특징인데요. 오늘 어제까지 차트를 봤을 때 좀 천천히 사보지 뭐 하는 차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기아차 EV3에도 실리콘 응급제 탑재하겠다. 이게 트리거였어요. 물론 테슬라 2270 배터리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우리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거면은 실체적으로 뭔가 나왔어야 된다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EV3가 3천만 원대잖아요. 이게 굉장히 싸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업황을 하반기에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새로운 라인업이에요. GM의 이퀴녹스라든지 기아의 EV3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실리콘 응제를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5% 오를 만한데 오늘 장중 상한가 갔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거라는 거죠. 저는 종목을 좀 보는데 아침에 살짝 신고가를 베끼는 흐름이 있거든요. 베끼는 흐름 때 분봉상 거래가 톡톡톡 하면서 그거 검색할 수 있어요. 그 하면은 그때 따라 붙으면 그냥 무조건 먹더라고요. 요즘 기준 무조건이랑 좀 아니 그런데 요새는 진짜 수급이 오전에 딱 그 이슈가 있고 그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곳은 그냥 붙으면은 그냥 가더라고. 신고가 가는 거 사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사느냐가 문제인데 벗겨가지고 확인되는 순간, 그 순간이 근데 이게 저 현장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요거 벗기는데 3분, 5분 걸려요. 그죠? 그러면 6%에 받는데 통화하고 있는데 13%가 있으면 못 사요. 그죠?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건 저의 기준인데 만약에 그 누구죠?
개인 투자자분께서 약간은 그 느려요 손이. 통화하고 있어요. 봤어요. 그럼 통화하고 왔더니 13%예요. 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물론 뭐 이준현 대표님은 저야 우리 주식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야 요거 하면 요거 이렇게 척이면 나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겪으실 수 있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폭발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파 매매는 사실 뭐 몇 분 못해요. 예.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할까요? 하면 올라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물론 지수도 오늘 올랐고 이랬지만은 하이닉스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살만하고 해볼만 했던 종목 중에서 올라 있는 건 하이닉스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특징을 대주가 쌌는데 바로 이제 이주현 대표님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니나노 가는 거죠. 니나노 이러면서 나노가 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이 쏜 거죠. 근데 오후에 포스코 인터가 쏘는 거예요. 네. 포스코 인터는 오전에 안 쐈어요. 그 대왕고래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전에 놀리는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이게 인터 같은 경우는 그냥 2차전지 갈 때 조금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주식 한 3-4% 정도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제 입장에서 확인을 해서 매매 타진이 안 됐었고 그게 2시 반까지가 그 매매 타진이 안 됐던 주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시 반 사이에 빵 터지는 거죠. 고래 터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때 오늘 뭐가 문제냐 가스공사도 같이 움직이고 조금씩 그랬거든요. 물론 가스공사 30분 단일 가긴 하지만은 오후에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이 살짝 보인다고. 그게 내일은요 이쪽이에요. 고래. 그러니까 근데 내일은. 지금 사실 이번에 그 미국 대표의 인터뷰 이후에 재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테마로 인해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 대형주들의 선물로 매도 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방에 베팅하신 분들이. 근데 그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만약에 그 대표님 말씀이 맞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 지금 밑으로 하방 해치시는 게 그 주식 선물 쇼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쇼친 거지. 예, 근데 숏이 신용보다 더 빨리 거덜나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냐면 숏은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6배, 7배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위쪽, 아래쪽을 응원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일단 시황을 말씀드릴 입장이라 그런데 일단 오늘 오후까지 일어난 현상을 봤을 때는 포스코 인터 갑작스레 급등이 나오고 그쪽이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눈에 보였을 때 다음 날에 모멘텀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봤을 때는 뭐 나쁜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제까지 정부에게 인센티브 준다 뭐 하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뭐 시기도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요래 큰 편대 2차 전지 그리고 이쪽 테마성의 대장이 이런 쪽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형주가 가는 거는 FOMC 이후에 이제 가겠죠. 개인적으로 일단 이번 주 시나리오는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0년 내에서도 그러면은 뭐를 집중을 할까의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리튬 있잖아요, 리튬. 네. 리튬 관련주들이 소위 이제 뭐 이슈가 하나 떠가지고 움직이긴 했는데 그 이슈는 제 개인적으로 뭐 어디였더라? 뭐 저기 헝가리인가? 뭐 거기 볼리비아 염호개발. 볼리비아예요. 영호개발. 염호개발 4단계 이제 몇 회사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컨소시엄 짜서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게 예. 이제 뭐 근데 그게 이거 이제 보면 염호개발 보면 예전에 저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염호에 대한 그럼요.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리튬. 그래서 근데 오늘 지금 그때는 네. 리튬 값이 뭐 하얀 올랐지만 석유 비쌌지만 네, 지금은 거의 똥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때에 비하면 리튬은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하여튼 걱정은 돼요. 이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잘못 들어가서 물리실까봐.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하이드로 리튬 기준으로 3,170만 주 터졌거든요. 야 어마어마하게 터졌네. 최근에 터진 거 기준으로 이제 과거까지 안 들어봤는데 아마 사상 최고로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상 최고로 거래 터졌을 때는 이게 잘 안 빠지잖아요. 이게 저기 뭐 여기서 내일 무조건 오른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은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이슈 없으면. 그런데 이쯤에서 멈추겠다는 논리는 돼요.
이 수준 하락이 이쯤에 멈췄다.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상 최대 거래량을 밑으로 터트리면서 하나씩은 멈추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좋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족분들, 투자자분들은 테마성으로 물린 리튬 관련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제일 많은 건 에코,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LNF 이런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얘기 나온 김에 더 그러면은 그 조금 마음 편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오늘 삼성 SDI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다 거부하셨어요. 근데 사실 까였어요, 저는 좀. 아니 근데 나는 그 이번에 좀 다들 기대하는 게 유로 네. 그 뭐지? 인터배터리. 예. 인터배터리 그 행사인데 지난 4월인가 했을 때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건 전고체 하면서 3월달이죠. 삼성 예, 예. SDI였잖아요. 네, SDI 똑같은 였죠. 게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수익성도 제일 나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러겠습니까? 느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있잖아요. 전고체 한농화성하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나? 네. 이건 좀 가벼운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할 거면 2000제 안에서도 리튬을 할 거면 오늘 거래 터진 리튬을 하는 게 낫지. 전고체를 할 거면 차라리 SDI가 낫고요. 그 성격이 확실한 거라는 대장. 예, 대장이죠, 그게. 대장. 성격이 눈에 보이고 명확한 거. 근데 약간 그쪽은요 중간에 껴 있어요. 껴 있어서 껴 있는 거가 문제가 뭐냐면요 물릴 때 손절을 못 쳐요. 어설플 때는. 여기는요 리튬 이쪽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전저점 깨면 손절해야 돼요. 뭐 바닥이니까.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서는요 매매 플레이도 안 되고 거기서도 뭔가 추가하면서 어떻게 저기 전고체 추가하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중간에 밀리면 그냥 뭐 못 하는 거죠. 올라가면 먹는 거고 네. 내려가면 손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비중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리라든지 그 종목의 실체가 중요한 게 느리더라도 확실한 거. 혹은 빨리 할 거면은 정말로 바닥권에 있는 거, 혹은 정말로 내가 손절이 명확하게 누구 보이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참. 자, 근데 그 문제는 오케이. 대장을 잡는 거는 좋은데 이 염호 개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슈가 떠오른 이 리튬주가 네.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네. 결국 그거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의 가치가 우리 1년 반 전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리튬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습니다. 종목 관련 그중 열어보면 없고요. 없는데 투자자분들의 생각에서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냥 리튬 관련주 그 하이드로 리튬만 보더라도 6만 원이 지금 6천 원 떨어졌으니까는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근데 하여튼 논쟁이 많잖아요. 네. 저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고 리튬 관련 리튬주들은 다 논쟁이 많죠. 다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갈 만하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의 이 리튬 관련주의 매매의 결은 2차 전지의 확산에 있습니다. 종목들이 2차 전지 찾다가 더 갈 때 여기서 리튬도 가볼까라고 찾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실체가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더 갈 것 같은가? 아니야. 나는 단순하게 많이 빠진 내러티브성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리튬 관련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후자보단 전자를 실적 혹은 실체 있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이 매매 패턴 자체가 애플 관련주 오늘 빠진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세롬 나오면 그죠? 인터배터리 하고. 그렇죠. 네. 19일부터. 네네. 그럼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딱.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만큼 내가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1조도 안 가면 난 팔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있다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못 팔게 할 거예요. 줄줄줄 세고 만약에 안 간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반대로 인터배터리가 끝나서 세론이 나왔을 때 2차전이 안 갈 때 리튬만 갈 수 있는 용가리 통뼈인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체 2차전지 업황을 먼저 보고 지속성이 다음 주까지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본질을 찾을 것인지
확산을 할 수 있는 걸 찾을 거냐지 이거를 선택하는 게 리튬 관련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리튬 관련해서는 항상 미국의 그 알고마를 기초로 그렇죠. 해서 이렇게 예. 판단을 해왔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안 않거든요. 좋죠. 계속 하락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이슈, 염호 이슈를 그냥 개별 이슈로 보고 알고마의 그러니까 국제 리튬의 어떤 가격 흐름 이거와는 별 상관없이 이쪽의 이슈로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쪽의 이슈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마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은 아니 물론 알보말이 오르면 그 다음 날 쫓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선배님들이 얘기 다 해주시잖아요. 알보말 아침에 떴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날 그러면은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관심 종목에다가 알보말을 띄워놓으면은요. 알보말 시간의 가격이 뜨거든요. 전 가끔 그렇게 해요. 옛날 블루메모드 매매하고 그럴 때 시간의 가격이 적어도 한 4, 5%씩 뜨고 있다 알보말이. 그럼 본장에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리튬이라든지 그 2차전지 관련 뭔가 업황이 우리 장중에 바뀌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이벤트들이. 그러면 그때 베팅 들어가 되는 거죠. 장중에 알보말이 오늘 우리 장의 시간애가 강하면은 해볼만 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알보말 언젠간 뜰 거야?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리튬 관련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확산이 얼만큼 지속될 것인가. 물론 이거 가면은요 화끈하게 갑니다 또. 상한가 금방이에요. 10분의 1 토막 나는데 여기서 더블하는 거 1도 아니죠. 예. 거기에는 또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을 거야. 요만큼만 올라와도 몇 배는 그러니까 워낙 높은 가격에서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를 보세요. 요거를 2월 달로 당겨 놓을까요? 그러면 보면은 또 똑같아요. 그러다 말아요 또. 그렇지. 예.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똑같은 생각들 때문에 요만큼 올랐다가 빠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으로 정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아직은 아유 뭐 나오지가 리튬 관련주들은 뭐 실적 아닙니다. 고래랑 똑같다 봐야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고 정말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결단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지금 보면 신주인 수권 부사채 그다음에 뭐 막 나와. 전환사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지금 요번에도 그거 행사하기 때문에 3,000원입니다 그게.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요거 행사하면 더블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뭐 그런 플레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을 많이 아끼면서 방송을 하는데 대표님 옆에 계셔서 제가 좋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종목에 메시지를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예. 그래요. 자, 하여튼 리튬 관련해서는 뭐 가지신 분들, 지금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더 큰 꿈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적당히 경계심을 좀 가지고 하시자. 네, 원론적인 얘기 해야지 뭐. 팩트 파악하시자. 예. 기대감과 팩트. 그렇죠. 그거를 잘 보셔야죠. 예. 전에 그 현빈이 그랬나? 그랬잖아요. 이게 최선이에요. 아니, 사실 시세는 앞에 리튬 하면 진짜 미친 듯이 강했었어요. 리튬 테마 저 앞에 엄청나게 10배 막 올라가고 할 때. 그랬기 때문에 그 추억을 벗삼아 오늘 뭐 시세 터질 때 급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매매하는 관점에서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수익 나면 장땡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나. 뭐 또 오케이, 조심하자. 이걸로 마무리 짓고. 이거는- 자, 내일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내일장 체크해야 될 것들. 네, 제가 아까 오늘 최근 시장의 특징을 나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정리를 하면은 FOMC 전까지는 개별 플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입장에서 똑같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축이 우리 개인 투자자 좋아하는 쪽 시장에서 쳐다보는 쪽이 어딜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2차전지 뭐 자동차가 일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 태어나는 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 대주 나노가 워낙 세다 보니까는 그 전에 강했던 거 에코 형제들이 안 강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일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내일 시세가 붙으면은 갈 수 있어요 또. 에코프로머티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전구체 이쪽 전액 전구체 이쪽 그 안에서의 거는 나름 쇼티지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뭐 업황은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쉬었던 것들을 보는 그 안에서 한다면 첫 번째 꼭지. 그 두 번째 꼭지는 이거죠. 지금 어제 강했던 거가 또 전력기기 좀 강했는데 강한 게 뭐 인도 송배전망 41조 이슈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한 기저에 깔린 거는 제가 보기엔 폭염이에요. 그러니까는 폭염 때문에 전력도 부족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장마 안 와서 장마 다음 주인데 지금 아 너무 더워. 벌써 덥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런 내러티브가 우리 투자자분들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력기기도 지금 몇 개는 돌리더라고요. 오늘은 돌리다 말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쪽에서도 시세가 좀 갈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다 최근에 셌었던 것만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조금 눌려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캐치할까 이런 식의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빨갛게 올라오면 신고가를 뚫을랑 말랑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소위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은 불을 타요. 그렇죠. 불타는 시점이죠. 그럼 그때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일부 자동차 관련주들도 부품 섹터도 한두 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SL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지 여부를 보자.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한번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보시면은 그 중에 더 센 거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